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합니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 재판이 집중되는 사법 슈퍼위크가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집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재판 분위기가 기대와 달리 흘러가자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말과 달리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국의 위험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물리적 충돌로 나라가 두 쪽 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로 지지층을 불러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불복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집회에서 중진 의원은 반국가 세력과 전쟁 선포, 전 대변인은 목숨 걸고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불복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의원은 12.3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대적 명령이라고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갈수록 불복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선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하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임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시위 참가자 4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망국, 전쟁 등 극단적 언어로 불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더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 승복 선언도 없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행위 공모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입니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4가지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 장관, 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한대행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지에 따른 경제, 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심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습니다. 국정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대행과 헌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 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습니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입니다. 한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습니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국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주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래선 비상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2명의 재판관이 탄핵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국무위원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입니다. 헌재는 마 후보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불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9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2회에 그쳤습니다. 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이 기각이 분명할 정도로 졸속 정략 탄핵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탄핵 재판을 받느라 공직자 9명은 평균 5개월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돼 174일간 쫓겨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내세워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국회 과반이라고 한 만큼 민주당은 언제든 최 부총리를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30번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구전구패했지만 당 지도부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는커녕 한대행 재탄핵과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고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김 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모른다고 해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입니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습니까? 2심은 또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습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작 이번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사건에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TV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입니까?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 속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그러더니 구속기소 40일이 지나 구속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급심에서의 파기와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재판의 최종심에서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었지만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기소된 송초로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하더니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들이 제 취향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습니다. 아무리 야권 추천 재판관들이라지만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 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은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7대1로 기각했습니다. 사법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목을 메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합니다.